자, 시작합니다. 뒤쪽에 조금 빠졌네. 여기 뭐야? 두 번째 영상 저기 뒤에 녹화가 안 됐네? 우리 녹화가 안 됐네? 그래서 이건 따로 해줘야겠다, 우리 애기들. 자, 이제 비 오는 놀이면, 자, 가리봉동에 간다. 자, 요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갑니다. 왜 가리봉동에 가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거기 보니까, 거기 가리봉동이라고 보이지, 그지?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그래도 같이, 자,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그래, 그래도 이거 준비했으니까 가자. 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자. 몇 가지 한번 적어볼게. 자, 거기 왜 가리봉동이 나왔을 거예요, 그지? 제목에 가리봉동에다가 좀 써보자. 자, 첫 번째. 자, 거기 우리가 뭐라고 적냐면, 자, 임씨가, 여기 임씨가 나오는데, 임씨가 떼인 돈을 받으러 가는 곳. 무슨 얘기냐면, 자, 임씨는 겨울에 연탄 장수하거든요. 그래서 양말 공장 사장에게 연탄을 무료로 막 대줬어. 근데 무료는 아니고요. 매상으로 대줬어. 매상으로 대줬는데, 그 연탄 공장 사장이 그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비가 내리면 쉬어야 되잖아. 근데 쉬지 못하고, 자, 저기 떼인 돈을 받으러 가리봉동에 갑니다.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실제 지명이에요. 실제 지명이고요. 자, 그래서 어떤 가난에 대한 얘기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건 사실적이에요. 사실적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야, 얘들아. 실제 지명이 나오거나 가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나 무조건 사실적이야. 자, 봅니다. 자,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자,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자, 아내 동그라미. 그러면 거기 가로 묶어봐.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임씨가 일을 잘하는지 살피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지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고 있다. 자, 아내 동그라미. 아내도 마침내 질렸다는 듯, 자, 입을 열었다. 대강 해두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 내려오시라고요. 그랬더니 다 되어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까 깨끗이 손봐드려야죠. 옆에다가 살펴. 자, 임씨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요. 자, 임씨, 이거 임시대사고요. 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 임씨를 사실 못 믿었어. 못 믿어가지고, 오히려 저희 공사해가지고 견적을 더 많이 부풀려서 주진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감시했던 거지. 다시 방수액을 부어서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부는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 보고 나서야 임씨 동그라미. 현재 인물 몇? 둘. 아내와 임씨. 아내는 임씨를 못 믿고 임씨는 최선을 다합니다. 허리를 일으켰다. 임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 동그라미. 인물 몇? 셋. 여기 나가 등장하지 않아. 그 몇 인칭? 3인칭. 그렇죠. 3인칭이야. 그 동그라미.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자, 가로 묶어봐. 저부터 가로 묶어. 어디까지? 밑에 줄 했다까지 가로 닫아봐.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의의 대가가, 공의가 바로 뭐냐면 굳은 살.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자, 물결쳐, 안타까운 물결쳐. 이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우리? 그렇지, 연민. 좋아. 잘한다. 자,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목욕탕 일 네모 한번 쳐볼래?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씨의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자, 물결 쭉 쳐봐.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해서 일부러, 우정이라는 단어가 은근히 중요하거든. 일부러라는 뜻이야. 우정에다 일부러라고 써. 지연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다. 무슨 얘기야? 나는 믿지 않았다. 자, 그런 얘기야. 의심이라고 적어보세요. 의심. 근데 옥상일의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상외로 옥상일이 힘드나 보죠. 저 사람도, 자, 가로 묶어. 저 사람도부터 이제 세상에 공짜 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가로 닫아. 자, 오해라고 적어보세요. 오해. 하지만 일부러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오히려 아내와 그였다. 밤 8시가 지나도록 잡부 노릇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지. 일부러 만들어 시킨 일. 요거 네모 잡아. 자, 이거 이제 옥상공사예요. 옥상공사. 옥상공사 일도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했으니까. 요거 좀 약간 얘기해주면, 처음에 이제 임씨를 만나. 근데 임씨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원래 연탄 장수를 합니다. 연탄을 팔아요. 자, 그런데 목욕탕 공사를 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아내하고 그는 못 믿겠는 거야, 이 사람을. 그러니까 전문가 느낌이 아니잖아. 왜냐면 목욕탕 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겨울에는 연탄 장수를 하는데 그 이외에는 자, 이런 일을 해요라고 하니까 전문가 같지 않은 거지. 그래서 목욕탕 일을 우선 의심쩍게 맡기긴 했는데 견적이 나왔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꽤 많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목욕탕 일을 계속 지켜봅니다. 근데 너무 잘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이 정도 간단하게 끝났는데 견적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돈이? 그러면 옥상 일도 한번 맡겨볼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상 일을 맡겨. 근데 임씨가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오해했다는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 그런 내용이 좀 나와요. 자, 갑니다. 아유, 젊은 사람이 일을 엄청 잘하네. 늦으면 그냥 내일 하고 쉬었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야, 일 무서운 줄 모르는 거 보이. 앞으로 잘 살게요. 뭐 하는 거야? 응원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지. 노모 동그라미. 늙은 어머니죠. 늙은 어머니의 덕담을, 좋은 말을 임씨는 무릎 꿇고 두 손을 짚고 들었습니다. 임씨 동그라미. 내사 남자들 술 마시는 꼴은 못 보겠지만 그렇게 일하고 또 안 마실 수는 없지. 나는 그만 들어가 있을 테니까 좀 쉬었다 가소. 노모가 문을 닫고 들어가자 임씨는 그가 부어주는 소를 그 동그라미 두 손으로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자, 목으로 넘겼다. 아우, 이거 왜 그러십니까? 편히 드십시다. 나이도 서로 비슷할 땐 말이요. 그가 하는 얘기야. 자, 그렇게 말은 했어도 그는, 자, 그 동그라미 임씨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으면 왠지 괴롭겠다는 기분을 자, 지울 수가 없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요 이유를 좀 이해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 임씨는 고용된 사람이잖아. 내가 부른 사람이잖아. 그치?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그보다는 임씨가 나이가 많아. 근데 만약에 제가 나이가 어립니다 라고 하게 되면 임씨가, 야, 나이 어린 사람이, 집 장만도 하고 잘 사네 라는 거기서 비참함을 느낄까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동년배입니다 라고 이제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한테 고용된 것을 알면 좀 비참할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찬바람이 불면 다시 온몸에 검댕치를 하는 연탄 배달에 나서야 하고, 여름이 오면 정식으로 간판 달고 일하는 설비집 동료들이 손이 부족해야만 넘겨주는 일감에 매달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 사내의 앞날이, 저 사내가 누구니? 임씨. 자, 창창하다는 게 위안이 될는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긴 했다. 아이, 그 사장님은 금년 나이가 몇이지요? 저는 토끼띠 36 아닙니까? 임씨가 임씨 동그라미 36의 토끼띠라면 그는 35의 용띠였습니다. 그 동그라미. 그러니까 그가 더 어려. 옆에 앉아서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던 아내가 얼른,
아우 이 양반은 하고 나서는 것을 그가 가로챘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요. 나도 토끼띠지요. 서로 동갑이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이제 아내가 이 양반은 용띠예요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가로막고 아유 저도 토끼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물결쳐 기가 막힌다는 표정. 물결. 왜? 적어보자. 그가 나이를 속여서. 그가 나이를 속여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갑기념으로 또 한 잔의 술을 그의 잔에 넘치도록 부었습니다. 임씨가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뱉었다. 뭐 맛있는 거나 되는 줄 알고 김반장의 발발이 새끼가 자 김반장 동그라미. 김반장은 이제 거기 형제슈퍼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자 발발이 새끼니까 당연히 강아지죠.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아니 근데 저 가리봉동에 가면 뭐 곰국이 나와요? 이렇게 물었어. 임씨가 따라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습니다.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 자 가로 묶어봐. 자 임씨의 말이 술기운과 더불어 올랐습니다. 오른쪽에 적어봐. 비 오는 날에 가리봉동에 간다. 이 가로를 묶고 적어봐. 비 오는 날에도 쉬지 못함이라고 적어. 비 오는 날에도 쉬지 못함. 비 오는 날에도 쉬지 못함. 비 오는 날에도 쉬지 못함.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곰국만 나오나? 큰 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선수 운동화도 나오지요. 마누라 빠마값도 쑥 빠집니다요. 자그마치 80만 원이요. 80만 원. 이런 체기를 쇠타공장 하던 놈 세모. 1년 내내 연탄을 대줬던 이놈이 연탄값 떼어먹고 세모. 야반도주 도망쳤어요. 이런 뜻이야. 공장이 망했다고 음사를 까길래 내 마음이들 좋았겠소. 그래 형씨. 자 물결쳐. 그놈이 가리몽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지. 자 어떤 사람 어떤 약자의 돈을 떼먹은 거지. 그지? 부도덕하다. 이기적이다. 그치? 이런 거 볼 수 있겠지? 자, 이게 바로 상징하는 게 뭐냐면, 자, 바로 현실의 부조리입니다. 현실의 부조리를 자, 상징합니다. 우리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 째까닥 들어오지 뭐. 그럼 받아야지. 받아야지. 이렇게 맞장구를 쳐줍니다. 누군 받기 싫어 못 받았어. 줘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 죄다 도둑놈이요. 자, 도둑놈 세모. 쫓아가면 지가 먼저 울상이네. 뭐 여공들 노임도 밀렸다. 노임이라는 것은 이제 노동임금이니까 월급. 여공들 월급도 밀렸다. 부도가 나서 그거 메우느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고 지가 먼저 승질내. 죽일람. 그는 스웨터 공장 사장을 눈앞에 그려봅니다. 상상하는 거죠. 반질반질한 상판 얼굴에 배는 푹 붉어져 나왔겠지. 그게 작년 일인데 형씨, 올여름에 비가 오죽 많았어.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갔지요. 비만 오면은 즉 일을 하지 못하는 날에는 갔단 말이요. 아따 1년 365일 비 오는 날은 쎄고 쎘는데 무엇이 그리 걱정이단가요? 자 김반장 동그라미. 맥주를 새로 가져오며 임씨를 놀려먹었습니다. 시끄러워 인마. 비가 와야 가리봉동에 가지. 비가 와야. 지금 얘 취했어. 해 뜨는 날은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아서 좋고 좋다 가로묶어. 해 뜨는 날은 이렇게 일하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뭐 옥상 공사도 하고 목욕탕 공사하고 돈 벌어 좋고 비 오는 날에는 돈 받아. 돈 받아 못 받아? 지금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가리봉동에 가서 떼인 연탄값을 받아야 되는데 줄까 안 줄까?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정말 좋은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뭐라고 적을래? 무슨 표현이야 이것은? 그렇지, 거기다 적어. 반어적 표현. 괴로운 처지죠. 김반장이 젓가락으로 장단까지 맞추자 임씨는 김반장 엉덩이를 찰싹 갈깁니다. 선생님도 저기 20대 후반, 그러니까 29, 28, 29 세상 물정 잘 모를 때
그때 이제 학원 월급 한 4개월 정도를 못 받았지. 그때는 몰랐어. 그냥 안 주면 그냥 못 주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걸 좀 겪고 나서 이후에 이제 만약에 학원 월급을 떼일 것 같으면 저희는 늘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여 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막 이렇게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개새끼들이 있어. 그럴 때 꿍 하고 있지 말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부모님한테 얘기해야지. 알겠지? 부모님한테 무조건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많아. 그래서 뭐 노동청 이런 데다 신고하거나 경찰서 이런 데 신고하면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 그러면 뭐 거기 재산을 가압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돈을 줄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해주니까 늘 그런 일이 있으면 혼자 꼭 앓지 말고 부모님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 알겠지? 그런 게 중요한 거야. 고니한테 늘 얘기해. 고니야, 네가 정말 어떤 일이 있으면 꼭 나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네가 얘기를 안 하면 나도 몰라.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네가 그렇게 고뇌하고 힘들어 했었다는 걸 나중에 내가 우연히 알게 되면 나는 너한테 더 미안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 내가 그때 눈치를 못 채고 네가 계속 그 이후로 힘들었구나. 그에 대한 죄책감을 내가 느낄 것 같아. 그러니까 늘 어떤 일이 있으면 꼭 아빠한테 얘기해라.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든 네 편에 서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꼭 그런 일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꼭 얘기해서 도움을 받고. 알겠지? 그게 아주 중요하다. 자, 그 다음 가자. 마달라. 난 말이요. 자, 다시 갈게. 난 말이요. 임씨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토끼띠 사내는 말이요.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지하실방 3모. 거기다 뭐라고 쓸래? 두 글자로. 그렇지, 가난. 기본적으로 가난을 머리에 잡아두고 가줘야 돼. 6식구가 살고 있어. 근데 가리봉동 그 자식은 곧 죽어도 맨션 아파트요. 맨션 아파트. 자, 맨션 아파트. 거기다가 우리가 부유함이라고 적어봐. 임씨는 주먹을 흔들며 맨션 아파트라고 외치는데 꼭 귀에는 맨손 아파트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자, 가로 묶어봐. 돈부터 가로 묶어.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벽돌 찍는 공장에 나댕기지. 나는 나대로 이 짓 해서 벌어야지. 그래도 달걀 후라이 한 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자, 여기다가 가로 닫아. 자, 거기다가 적어봐. 얘가 제일 중요한데,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기억하자. 삶의 모순. 이 삶의 모순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만 나오냐면 바로 가난에 대한 이야기만 나올 때 나와. 이제 삶의 모순, 가난. 임씨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술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그는 선뜻 임씨에게 잔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돈이 돌고 돈다고? 돌고 도는 돈 본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같은 신세는 평생 이 지랄로 끝장이야. 아이, 개수작 말라고 해! 그렇지. 자, 적어봐. 현실에 대한 분노입니다. 현실에 대한 분노. 임씨가 갑자기 탁자를 내리쳤다. 그 바람에 기우뚱거리던 맥주병이 기어이 바닥으로 나뒹굴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다 소용없는 일이야! 임씨의 기세에 눌려서 그는 또 말을 뱉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나중에는 임씨 역시 맨션 아파트에 살게 되고 달걀 후라이쯤은 역겨워서 곰국은 물배만 채우니 싫어서 갖은 음식 타박에 이제 음식 투정. 비 오는 날에는 양주나 찔끔거리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왜냐면 위로가 안 되지.
사실 잘 될 거야 이런 게 크게 위로는 안 되거든. 1000번, 10,000번 찾는다고 해서 이 두터운 벽이 오를 수 없는 저 꼭대기가 발밑으로 걸어와 주는 게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누구인가. 자, 주제 갑니다. 소시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상의 갈등과 화해,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이해와 감상하고 문제 풀게. 이 작품은 도시 변두리에 사는 서민들의 삶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통해 1980년대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사실적문이 어떤 얘기 나올 때? 가난. 그렇지. 가난 얘기 나오면 사실적이야. 묘사하고 있다. 임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비 오는 날이면 떼인 돈을 받기 위해 가리봉동에 가야 하는 도시 빈민층이다. 반면 그와 아내는 임 씨가 공사비를 부풀려 돈을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고 그를 의심오해하지만 성실히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소시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익숙해진 그는 임 씨의 정직한 삶을 보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고 공존을 위한 내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타자에 대한, 타자는 다른 사람이란 뜻이야. 타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나아가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현대인들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주변에 소외된 계층의 인물에 대해 따뜻한 연민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렇지. 이제 연민의 이해는 확실히 알지, 그지? 이제 누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술자나 작가는 무조건 연민이야. 알겠지? 넘깁니다. 자, 시간 드립니다. 자, 134 한번 풀어보자. 134. 다 했어. 자,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집주인인 그에게 열등감 이런 거 전혀 없죠.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임 씨에 대한 그와 아내의 심리 변화 과정을 쓰세요. 자, 가자. 불러줄게. 처음에는 임 씨를 의심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그의 모습에 오히려 당황하고 미안함을 느낌. 열심히 일하는 그의 모습에 오히려 당황하고 미안함을 느낌. 자, 3번 갑니다. 자, 이 글에서 가리봉동의 상징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좋습니다. 궁핍한 삶을 극복이지.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나머지 1, 3, 4, 5가 중요해. 1번, 임 씨가 현실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떠올리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돈을 받을 수 있거든. 3번, 임 씨에게 사회적 부조리함과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 쇠타 공장 하던 놈이, 자, 그 사장이, 자, 임 씨의 연탄값을 떼어먹고 거기 가서 더 큰 양말 공장을 차려버리는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 임 씨의 현재 처지와 대비되는 여유로운 삶. 그렇지? 거기 누가 있어? 그럼 떼어먹은 놈. 그치? 잘 사는 놈. 맨션 아파트에 사는 놈. 사회적 약자들을 압박하는 우리 사회 부유층이 탐욕이죠. 부유층의 탐욕이니까 이건 부조리한 시대 현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답은 2번. 잘했어. 자, 4번의 정답은 5번. 그렇지. 임 씨는 지하실방, 스웨터 공장 사장은 맨션 아파트. 자, 그러니까 지하실방과 그 다음에 맨션 아파트. 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것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대비.
이렇게 자 이해해줘야지. 대비. 자, 그 다음 우리가 밑으로 갑니다. 라에 쓰인 반어적 표현을 찾아 쓰세요. 자, 뭐가 있어? 한번 찾아봐. 라에 쓰인 반어적 표현 한번 찾아봐. 상황이 안 좋은데 그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걸 찾으면 돼요. 상황이 안 좋은데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 뭐가 있을까? 좋다. 그렇지. 오, 잘했어. 자, 어디 있어? 65페이지 위에서 자,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 그지? 좋고 좋다. 이 부분 있지? 좋다. 이게 바로 반어적 표현. 너무 잘했어. 6번 갑니다. 임씨가 자, 비가 오면 가리봉동에 가는 이유 중요합니다. 자, 불러드릴게요. 일을 할 수 없는 비 오는 날이면 일을 할 수 없는 비 오는 날이면 때인 때자 쓸 때 어휘로 써야 돼. 때자 쓸 때 여기 써놨다 그지? 자, 때인 연탄값을 받기 위해서 때인 연탄값을 받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좀 애매하게 좀 남긴 했는데. 자, 시간 드릴 테니까 뒤에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이라고 있거든? 그치? 자, 요거 한번 읽어보자. 자, 시작.
됐으면 우리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했습니다.